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소득에는 이렇게 생애 주기가 있습니다. 노동소득으로는 흑자인 시기보다 적자인 시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이 생애 주기에 저의 생각을 좀 담아서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대배당들의 시대 바로 시작합니다. 앞선 통계청의 자료는 노동소득, 즉 근로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보셨다시피 노동을 통한 소득만으로는 인생의 흑자 구간은 너무 짧습니다. 따라서 어떻게든 자본소득을 가져야 전생애 주기에 걸쳐 경제적으로 자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좀 볼게요. 대부분은 근로소득이나 1인 자영업 소득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들은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너 대기업 가야지. 안정적인 공무원 해야지. 그러면 인생 걱정 없어. 이렇게 주변의 조언은 근로소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40대에 정점을 찍고 이후 하락하여 길어야 60세에 정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은 필연적으로 그 끝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기업은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저성장의 늪에 빠져 기업은 살아남기 위해 구조조정을 밥 먹듯 할 것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임금과 고강도 노동, 공무원 연금 메리트가 사라지면서 조직 이탈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직장을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러한 근로소득의 한계 때문에 여기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근로소득자가 필요합니다. 좋은 노동력이 시장에서 빨리 사라지면 국가 전체의 손해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자를 정책적으로 우대합니다. 여러분,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만 특별 세액공제가 있는 거 아세요? 근로소득자이기만 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또한 근로자는 절반만 냅니다. 이처럼 근로소득 우대 정책은 역설적으로 국민을 가난하게 합니다. 근로소득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 착각을 심어주고 국가가 이런 엄청난 혜택으로 나를 계속 책임져 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유한하며 국민연금은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는 다른 소득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의 종류는 이러합니다. 저 근로소득을 제외하고 일시적 소득인 기타 소득을 제외하면 이렇게 남습니다. 이 네 가지 소득을 만드는 방법과 배당소득과의 시너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소득입니다. 배당주를 모아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은 현실 세계에서는 극소수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업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성장하는 기업의 열매인 배당이 성장합니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득과의 시너지를 폭발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당소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꾸준히 들어오는 월배당 시스템을 만드세요. 돈에는 중력이 있어서 서로 모여 있으려고 하며 주기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일시적인 큰 소득보다 훨씬 큰 중력이 있습니다. 월마다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미국 주식의 배당월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 주식은 보통 1, 4, 7, 10월, 2, 5, 8, 11월, 3, 6, 9, 12월 묶음으로 배당을 지급합니다. 처음에는 배당킹이나 배당귀족주를 중심으로 이 지급월이 나누어진 그룹마다 익숙하고 일상생활에 자주 보이는 주식을 조금씩 모으면서 감을 익히세요. 이후에는 재무제표와 향후 성장률을 보면서 꾸준히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은 회사의 주식을 중심으로 수량을 늘려갑니다. 두 번째는 ETF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ETF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ETF란 주식들을 묶어서 살 수 있는 펀드인데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는 도구입니다. VOO, QQQ, SCHD 날짜를 정해놓거나 아니면 돈이 생길 때 생각 없이 꾸준히 사모으세요. 현재의 개별 기업 위험을 해지할 수 있고 리밸런싱을 통해 미래 성장 둔화의 위험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자 소득은 물가 상승률을 넘지 못합니다. 구조적으로는 이자는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자소득이 부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배당주를 매수하기 위해 대기하거나 리밸런싱을 위해 매도 후 다른 종목의 매수를 앞두고 있거나
자산 배분을 위해 단기채를 보유하게 되면 이자 소득이 발생합니다. 그게 아니라 예금 이자나 적금 이자로 자산과 소득을 성장시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이 소득 주기 그래프를 참고해 주세요. 이자 소득은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배당 소득을 보완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사업 소득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기는 제한적이라 다음 영상에 사업 소득의 개요와 로드맵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소득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공적연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추가 납입을 하는 방법이 있지만 오늘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퇴직연금은 회사를 다니며 만든 퇴직금을 IRP로 이전시켜 연금으로 수령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IRP 계좌는 회사를 다니면서도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연금계좌, 그 중에서도 연금저축펀드를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의 계좌,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태생적으로 배당주와의 궁합이 좋습니다. 엄청난 장점이었던 과세 이연 효과는 해외 투자 펀드 과세 정책으로 인해 반감되었으나 여전히 배당주와 매력적인 궁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금을 받을 때 나의 다른 소득이 있다 한들 함께 종합과세 되지 않는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 원 이상이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다른 소득이 없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하고 있으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연금 자산을 모은 뒤 수령 시점에 배당주로 바꾸어서 낮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연금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금 자산을 착실히 모았다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배당금만으로 연간 한도를 채울 수 있고 조금 부족하다면 원금도 같이 타서 쓰면 되는 구조입니다. 사적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 시 합산되지 않으며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해외 ETF를 연금계좌 안에서 갈아타기를 위해 매매를 해도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 자산을 모아갈 때는 성장주와 배당주를 조합하여 자산을 키워나가고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니즈에 맞게 성장, 배당, 고배당을 조합해서 수령한다면 소득 크레바스를 메꾸는 것을 넘어서 개인연금 하나만으로도 노후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나무를 잘 키운 다음 열매를 받아먹는 구조를 만드세요. 대한민국은 여전히 OECD 노인 빈곤율 1위라는 기사를 보고 오늘 주제를 선정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는 노후에 빈곤할까라는 질문에서 시작하다 보니 대부분 근로소득 한 가지에 매몰되어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네요. 무엇보다 배당 투자의 장점은 노후 준비와 현재의 풍요를 같이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조금 더 행복하고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배당 많이 받으세요.